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비판 발언 중심으로 여러분께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민아 시사평론가, SBS의 양만희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세 분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된 국민일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이다. 국민께서 지켜봐 달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여당의 법안 추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힘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장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비판 발언 중심으로 여러분께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민아 시사평론가, SBS의 양만희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세 분과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된 국민일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이다. 국민께서 지켜봐 달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여당의 법안 추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힘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주장했습니다. 양만희 위원께서 오늘 국민일보 인터뷰 내용 중심으로 윤석열 총장의 발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힘 있는 사람들한테 치외법권 지역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금 권력형 비리라든지 경제범죄,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사 처벌되지 못하면 이거는 법치주의가 후퇴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논리인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수사 경험, 그러니까 대선 자금 수사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비자금 사건 수사, 그다음에 국정농단 사건, 그리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 이런 것들 자신이 다 해봤는데 이게 검찰이 해봐야 그 수사가 제대로 되고 처벌도 제대로 된다 이런 논리를 폈고요. 또 하나는 여당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추진을 하면서 미국, 영국이나 이런 데가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과 영국의 사례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양만희 위원이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사이에 저희가 준비했던 화면들이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 중심으로 오늘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만희 위원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안 보신 분들도 여전히 많으실 테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입법,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거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하겠다고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하고 있다.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일보 인터뷰 내용, 국민일보의 큰 제목과 작은 제목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초임 검사 때부터 나는 무슨 일을 하든 직을 걸고 했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다. 검찰총장 직을 걸겠느냐 이 법안 막기 위해서 그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나는 국가 반부패 역량의 강화를 강조해 왔을 뿐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 이것을 주장해 왔던 것은 아니다. 법 효율의 집행
법의 효율적인 집행,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가 아닌 일체가 돼야 한다. 조직화하고 대형화하는 중대 범죄에 맞서서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힘 있는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똑같이 처벌받고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검찰을 정부 법무공단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검찰권의 약화가 아니라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내가 압력에 굴하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하고 원칙대로 가니 길을 없애려 한다. 검찰에 박수를 쳐왔는데 근자의 일로 반감을 가졌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개인적인 고충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 검찰을 폐지하는 일에 비할 수 있겠는가? 검찰 폐지,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내 직을 걸겠다. 국민일보라고 하는 매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터뷰를 독점 보도했다. 이건 윤석열 총장이 국민일보를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사실상 그렇죠. 예. 윤석열 총장이 이름을 걸고 대면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매체 중에서 왜 국민일보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대목인데요. 아무래도 총장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보도해 줄 수 있는 괜찮은 매체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가 이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비교적 검찰이 좀 원하는 방향이랄까요?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었던 점도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여권과 윤석열 총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일보 또 이 인터뷰 기사를 쓴 기자가 윤석열 총장과 검찰의 생각을 정확하게 잘 써줬다. 뭐 이렇게 검찰이 윤석열 총장이 판단을 했다. 뭐 이런 걸까요? 대검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예. 총장이 얘기한 대로 써준 것 같다. 자, 그러면 법조 기자들이 오늘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장 말고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국민일보에서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법조 기자들이 우리도 윤석열 총장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히 취재 요청이 들어갔을 텐데 네. 대검찰청에서 어떤 뭐 생각이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 기자들이 하는 말로 국민일보가 단독을 하면서 다른 매체들이 물을 아주 심하게 먹은 거죠. 그래서 많이 먹었죠. 네, 그래서 총장의 입장을 확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검에서는 총장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금 일선검찰청에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데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추후에 또 검찰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나온 이야기가 법치주의, 헌법 정신, 민주주의란 말이죠. 이게 물론 검찰, 사법조직, 또 검찰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 염두에 둬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게 바로 또 정치인의 용어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정치권에서 주로 이제 뭐 쓰는 이런 단어이긴 하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어떤 뭐 특수성을 까고 할까요? 뭐 특징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총장 취임사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주요한 어떤 좀 자신이 어떤 연설문으로서 입장을 말해야 될 때 그런 어떤 기회에는 사실 계속 민주주의, 법치, 헌법 정신을 이제 언급을 해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민주주의를 이 위협하는 어떤 세력을 기득권이라고 할 때 이 기득권이라는 게 경제적인 기득권도 있고 정치적인 기득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패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이제 닥치는 것이고 그것을 수사함으로써 검찰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이 민주주의는 시장주의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해온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검찰총장직을 이제 수행할 때부터 뭐 정치의 꿈을 가졌다라면 뭐 그렇게 해석한다면 또 이 말에 이제 좀 의미를 실을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도 사실 이제 비슷한 언급을 했다라는 점에서 굳이 이제 이 언급에 뭐 의미를 특별히 실을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최근에 형성된 어떤 정치적 맥락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해왔던 얘기라 할지라도 최근에 계속해서 어떤 정권에 의해서 뭐 좀 괴롭힘을 당하고 계속해서 뭐 징계 당할 위기에 처하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 조직이라는 이런 좀 공적인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뭐 굳이 직을 던지고 정치에 투신하겠다라고 할 때는 뭐 그런 각오가 서 있다면 이제 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이 되고 그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는 대로 이것은 보통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때는 검찰총장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그만둔 윤석열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정치, 대선 도전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당장 총장직을 그만두면서 대선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있는 시점 속에서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게 된다면 검찰총장직을 유지하면서 남아있을 하등의 명분이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국민을 수차례 얘기해 왔듯이 조직을 위해서 충성한다기보단 조직 위에 국가와 국민이 있는 만큼 여기서 본인의 역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밖으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가는 행위 자체가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만약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러한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정치판들의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판의 많은 변화는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어떤 정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따라서 정계 개편 등 많은 시나리오들이 복잡하게 움직일 공산이 매우 큽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권을 제외한 야권으로 정치인들의 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윤석열 총장을 제외하고 뚜렷하게 유의미한 지지율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마뜩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그 직을 던지고 나와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관련된 문제의 중심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출마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정치판 한복판으로 뛰어든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4월 7일 다음 달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늘 보도가 된 검찰개혁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법안에 대한 강력한 비판 발언, 이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자의와 상관없이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지지도에 계속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 여론조사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일 것 같고요. 내일 대구 고검과지검 방문한 자리에서 과연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총장이 답변을 하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